여기까지 내가 사업계획서가 잘 준비됐다라고 하면 이번에 도전하세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나는 좀 미흡하다라고 하면 9월에 하세요. 9월에 하시고 필요하면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썼는데 대강 썼음에도 불구하고 떡하니 붙었어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사업화가 안 돼요.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오늘 제목은 초창폐, 예창폐, 청사관,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지금 도전하지 마세요. 물론 청창사나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에 끝났죠. 그리고 현재는 예창폐와 초창폐가 진행 중입니다.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 예창폐, 초창폐를 지금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한 고민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2명에서 3명 정도 예비 창업자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또는 기창업해서 3년 미만의 대표님들을 만나고 있는데 상당히 마음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분이 정말 합격하면 안 될 텐데 라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써와요. 그리고 본인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사업계획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우선 제가 예창폐를 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첫 번째 일반 현황이라는 걸 적게 돼 있고요. 여기서 대표자, 아이템명, 일반 현황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창업 아이템의 개요라는 게 있어요. 창업 아이템의 소개, 차별성, 개발 경과, 국내 목표 시장, 창업 아이템 이미지 등을 요약해서 기재하세요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창업 아이템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플랫폼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에요. 작년에 예창폐가 2번 있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대면이라는 부분이 하나 들어가면서 플랫폼 사업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뽑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도 플랫폼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들고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인 아이템에 대한 고도화가 대부분 잘 안 돼 있어요. BM,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죠. 이 BM 부분을 예를 들어서 나의 플랫폼이 있고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커스터머, 고객이 있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에 대한 B2B 모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커스터머, 고객과 나의 플랫폼 모델만 가지고 이건 완벽한 BM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플랫폼의 차별성, 나의 아이템의 차별성에 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약하세요. 실제 기존에 있던 이 상품, 기존에 있던 내 아이템과 경쟁사에 비해 내가 어떤 부분이 더 우월한가, 어떤 부분에서 고객이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거를 기술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텍스트로 한두 줄 정도 쓰고 말아요. 그럼 좀 어렵죠. 왜냐하면 실제로 경쟁사, 이 아이템의 시장에 대한 것들을 도식화하거나 아니면은 숫자화해서 보여주고 이 중에 나는 어떤 부분을 가져가겠다, 몇 %를 가져가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국내 시장은 이렇게 내가 실제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이 아이템을 팔 거고 또 이 플랫폼의 유저를 모집할 거다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냥 텍스트로 한 3줄, 4줄 써가지고 국내 국외 목표 시장이나 앞으로의 마케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가장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캡처본을 넣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캡처본은 일단 인쇄도 굉장히 명확하지 않고요. 두 번째, 성의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사업 자금을 타기 위해서 IR이라는 것도 하는데 정부가 주는 자금을 받는 입장에서 내가 사업계획서를 받기 위해 그냥 카피본을 넣는 게 아니라 캡처본을 넣는 게 아니라 다시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준비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홍보 마케팅이에요. 근데 홍보 마케팅이 예전보다가 아니라 지금은 거의 100% 온라인이에요. 왜냐하면 비대면인 상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온라인 쪽을 상당히 강화해서 많이 여러분이 이 홍보 마케팅 계획을 쓰셔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SNS 하면 됩니다. 이거 광고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디테일이 너무 없어요. 대부분 예비 창업자 분들께서
홍보 마케팅 중에 온라인 채널에 대해서 스터디가 많이 안 돼 계세요. 그래서 나이 타겟, 제가 여러분한테 제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알려드렸어요. 20대, 30대, 40대 여성 타겟은 인스타그램이다.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버리느냐?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아이템에 따라서 카카오톡 채널, 예를 들어서 내가 김치를 판다, 내가 음식이나 패션 아니면 뷰티 쪽이다 라고 하면 카카오톡 채널이나 카카오 스토리도 사실은 버릴 채널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성은 이 정도의 채널들을 활용하고 브랜드 이미지나 남성을 대상으로 의사결정권이 있는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면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하는 게 좋죠.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어떻게 해요? 블로그에 브랜드 블로그를 하거나 블로그를 통한 체험단을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내 상품에 따라서 홍보 마케팅은 첫 번째, SNS는 어떤 채널, 그리고 바이럴 영역은 어떻게, 검색 엔진에서 키워드 광고는 어디에, 이게 구글에 맞는 건지 아니면 네이버에 맞는 건지, 또는 내가 만약에 크라우드 펀딩을 할 거면 와디즈가 맞는 건지 텀블벅이 맞는 건지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과 뭐가 있어야 돼요? 스터디를 꼼꼼히 하셔야 돼요. 적어도 업체의 견적 정도는 다 물어보고 내가 얼마 정도의 버젯, 얼마 정도의 예산으로 할 거다 라는 걸 가져오셔야 하는데 이거 할 겁니다 라고만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금 계획이에요. 이 부분 너무 어려워들 하셔서 제가 컨닝하실 수 있게 영상에서 정말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플랫폼이다 그러면 두세 개 정도 IT 하는 업체에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해야 한다? 견적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내 아이템,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명확한 프로세싱화를 해야 돼요. 고객이 로그인해서 고객이 접속을 해서 그 다음 뎁스 뭐가 있고 이 아이템에 대해서 어떻게 찾아 들어가고 서비스는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실제 이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에서 금액이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되게 다양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예창패나 초창패 같은 경우 제조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럼 제조업은 내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뭐 금형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디자인비도 있을 수 있고 샘플을 만들어야 되면 목업 비용이라고 목업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아이템으로 이렇게 만들면 될 거예요 라고 하고 오시면 안 돼요. 실제로 업체들한테 다 전화를 해봐서 이거를 목업까지 만드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리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 라는 것들을 좀 꼼꼼하게 여러분이 체크하시고 견적을 또 다 받아야 돼요. 이래서 견적이 나온 상태에서 여러분이 뭐를 쓰는 거예요? 예산에 대한 계획을 쓰는 거예요. 자금 계획. 이렇게 업체들한테 여러분이 예산에 대한 것들을 받아보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상담 와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플랫폼 한 5천 잡으면 될까요? 또 예를 들어서 목업이나 디자인 비용은 한 뭐 500만 원 잡으면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되게 곤란한 게 뭐냐면 실제로 이거를 구현하거나 이거를 만들어줄 제작업체 쪽에 견적이 없으면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말랑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에 계획했던 거에 대해서 항목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조금 더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이 다 수정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미리 여러분이 꼼꼼하게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재무 계획을 짤 때 훨씬 더 현실적인 금액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준비가 현재 내가 잘 됐는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일정이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정은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으셔야지 나와요. 개발 기간이 얼마 되는지 또는 이 시제품이 나오는 기간이 얼마 되는지를 알아야지만 스케줄을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자의 이력이 얼만큼 이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지 또는 이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마지막 대표이사, 만약에 팀플레이 할 거면 팀원행하다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적어주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사업계획서가 잘 준비됐다라고 하면 이번에 도전하세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나는 좀 미흡하다라고 하면 9월에 하세요. 9월에 하시고 필요하면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썼는데 대강 썼음에도 불구하고 떡하니 붙었어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사업화가 안 돼요. 돈은 받았는데 실제로
경험으로 예비 창업자의 경험을 위해서 나라의 세금이 희생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준비 있는 그런 사업 계획서를 만드시고 9월에 도전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사업하기에는 좋은 사업 계획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저희가 1차 전화로 많이 커트를 하고요. 그리고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번에 지원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간간히 이야기합니다. 그럼 대부분 감사하게도 조금 더 고도화를 많이 하시는데 이 영상 보는 분들 중에 내가 아직 이 영상에서 김상미 대표가 말한 것만큼도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9월에 하세요. 그래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비 창업자로 이번 사업과 9월 사업에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저는 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